황진이 이야기, 옛 한국에 재능 있는 기녀. 조선 왕조 시절, 사회가 신분으로 뚜렷이 나뉘던 때에 절세미인으로 이름을 떨치며 시와 음악, 날카로운 지혜를 두루 갖춘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황진이, 혹은 명월이라 불린 기생으로 엄격한 예교 속에 얽매였던 시대의 여성의 자유와 재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지혜와 예술의 힘을 일깨워준다. 16세기 초의 개성은 번화하고 고풍스러운 도시였다. 푸른 기와가 곡선을 그리는 지붕들, 상인들의 발길에 다른 돌길, 물건을 파는 외침과 사자춤 북소리, 사찰에서 풍겨 나오는 향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이곳은 조선 시기에도 여전히 문화의 중심지로 학자, 상인, 관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바로 이 번성한 배경 속에서 특별한 운명을 지닌 한 소녀가 태어났다. 그녀가 황진이이다. 전해지길, 진이는 1506년경. 눈이 흰송도 성안을 덮은 한 겨울밤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화려한 저택이 아닌 길가의 작은 집에서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 장님 어머니 진현금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 출신 귀족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 사회에서 가혹한 신분제 때문에 설령 귀족의 피를 이어받았더라도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원히 천민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진이는 태어나자마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짊어진 존재가 되었다. 맹인 어머니 현금은 오래된 가락과 마음속에 남은 끊어진 검은고 소리 외엔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 또한 맑은 목소리와 학처럼 우아한 춤으로 칭송받던 기생이었으나 병으로 눈이 멀자 화려한 기로를 떠나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언제나 진이에게 예술을 가르쳤다.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듣거라. 노래와 시가 내 눈이 되게 하거라. 어려서부터 진이는 남달랐다. 4살 무렵 어머니의 민요를 따라 부르며 맑은 목소리로 이웃들을 감탄하게 했다. 6살 때는 글방 아이들 옆에 앉아 한자 뜻을 묻곤 했다. 눈이 반짝이며 총명하게 말하는 진이를 본 학자들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기생의 아이가 어찌 이리 지혜로울 수 있단 말인가? 8살 되던 해, 진이는 마을 회합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 학자가 인, 예, 의, 지, 신을 강론하던 중, 진이가 불쑥 물었다. 스승님, 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제 어머니와 저를 미워합니까? 얘가 존중이라면 어째서 제 아버지는 제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으십니까? 모두 침묵했고 학자는 말문이 막혀 한숨만 내쉬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황진이라는 아이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칼날 같은 지혜를 가졌다고 전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미모도 꽃 피웠다. 피부는 초겨울 개성의 눈처럼 희고 차가웠으며 눈동자는 대동강 위의 별빛처럼 반짝였다. 미소는 단번에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건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품은 고결하면서도 강인했고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은근한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작은 집에서 자라며 진이는 검은고를 배웠다. 가녀린 손이 주위를 스치면 깊고 애잔한 소리가 울렸다. 또한 시조 짓는 법을 익히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했다.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글을 쓰는 그녀를 본 이웃들은 놀라워하며 다음날 서로 돌려 읽곤 했다. 어린아이가 가을을 읊고 인생의 더섭음을 말하다니. 그러나 사생아의 운명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아이들은 종종 그녀를 놀리며 기생의 자식, 아버지도 없는 아이 라 했다. 진이는 처음엔 울었지만 곧 눈빛이 단단해졌다. 맞서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어머니가 있고 시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고 어른들은 속삭였다. 이 아이는 남다른 운명을 지녔다.
자라면서 진이는 조선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더 선명히 알게 되었다. 또래 소녀들이 10세, 14살의 시집가 부엌에 묻혀 사는 모습을 보았다. 여성들이 재산처럼 취급받는 것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노래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기생이 되는 것뿐이었다. 기생은 세상 눈에는 천한 존재, 권력자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진이는 그 이면에서 다른 진실을 보았다. 기생만이 배울 수 있었고, 음악과 시를 즐길 수 있었으며, 학자와 관리를 접할 수 있었다. 억압과 동시에 빛날 기회를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그 길이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어느 달 밝은 밤, 진이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기생이 되고 싶습니다. 맹인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기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꺾을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그 길을 택한다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남겨라. 단지 기생의 신분만 남기지 말고. 그리하여 황진이의 가난했지만 찬란한 재능으로 빛난 어린 시절은 운명적인 결단으로 마무리되었다. 13살 소녀의 발걸음은 개성 기루로 향했다. 아름다움과 지혜, 열망으로 전설을 써내려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개성의 기루, 곧 기생들이 거처하며 훈련받는 집은 다른 세상 같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붉은 등불이 매달린 마당과 고운 비단옷을 입은 소녀들이 검은고와 춤을 익히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눈빛을 가진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황진이었다. 기루의 원장은 처음 진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단순한 미모가 아니다. 운명을 뒤흔들 기운이 있다.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노래, 춤, 악기, 시문학, 예법을 배웠다. 잘못하면 매를 맞았고 쉬지 못하고 글을 외웠다. 그러나 진이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쁨으로 삼았다. 그녀는 남들보다 빨리 익혔고 배운 것을 곧 시조와 노래로 만들어내곤 했다. 검은고 선율에 맞춰 그녀가 읊조리면 기루의 스승조차 감탄했다. 저 아이는 단순히 노래하는 기생이 아니다. 시인이며 철학자이구나. 진이는 또한 예리한 재치로 이름을 날렸다. 어느 날 기루를 방문한 관리가 교만하게 말했다. 예쁜 얼굴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내가 과연 학자와 말로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진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벼슬이 높으면 지혜가 깊다고들 하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바다에 닿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만 머무는 물은 곧 마릅니다. 순간 관리의 얼굴이 굳었고 곁에 있던 학자들은 크게 웃으며 그녀를 칭찬했다. 이렇게 황진이는 단순히 기생의 몸이 아니라 말로써도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알려졌다. 그녀의 이름은 점점 널리 퍼졌다. 젊은 학자들과 관리들이 밤마다 그녀를 만나러 몰려왔다. 술자리에서 황진이는 노래하고 시를 읊었으며 때로는 손님들의 허세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오직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첫사랑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떤 젊은 선비가 황진이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반해 매일같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밤새 대화했다. 그러나 선비의 집안은 엄격한 양반가였다. 그가 황진이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자 가문은 그를 강제로 다른 곳에 보내버렸다. 진이는 한동안 슬픔 속에 지냈지만 그 감정을 시로 승화시켰다. 내 사랑은 구름이 되어 떠났으나 달빛은 여전히 나를 비춘다.
이후 황진이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기생의 운명이 한 남자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무기는 미모가 아니라 재능과 지혜였다. 그녀는 학문과 예술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개성뿐 아니라 한양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관리들이, 심지어 왕실 사람들까지도 그녀의 시와 노래를 전해 듣고 감탄했다. 그녀는 이미 기생이 아니라 문화의 상징, 자유와 재능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황진이가 20살이 되자 그녀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 울려 퍼졌다. 단순히 미모와 춤으로 손님을 기쁘게 하는 기생이 아니라 학자와 시인들조차 감탄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집에는 밤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개성뿐 아니라 멀리 한양과 평양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녀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시와 노래에 있었다. 대동강 달빛 아래 황진이는 검은 고를 타며 시조를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듯했고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다. 어떤 학자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다. 그녀의 재능은 권력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빛났다. 한 번은 고위 관리가 그녀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여자일 뿐이다. 남자의 세계를 어찌 알겠느냐? 그러자 황진이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것이옵니다. 해와 달이 모두 빛을 내듯 여인도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모두 숙연해졌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녀가 유명한 승려와도 교류했다는 전설이 있다. 어느 날 한 고승이 그녀를 찾아와 속세의 미혹을 시험하겠다며 대화를 청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승려는 오히려 그녀의 지혜와 통찰에 감탄했다. 그대는 기생이 아니라 성인의 마음을 지녔다. 이 말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황진이가 단순한 여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황진이는 또한 자유로운 사랑을 즐겼다.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했고 사랑하면 온 마음을 다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구속당하지 않았다. 어떤 남자도 그녀를 소유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 이들은 더욱 그녀를 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들의 욕망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 부유한 상인이 금과 옥을 들고 와 그녀의 사랑을 사려 하자 황진이는 담담히 말했다. 황금은 녹슬지 않으나 마음은 쉽게 변하는 법. 내 마음은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상인은 얼굴을 붉히고 떠났고 사람들은 그녀의 기계에 감탄했다. 이 시기 황진이는 그야말로 전설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노래 속에 담겨 불렸고 그녀의 시는 학자들이 서로 베껴 적을 정도였다. 그녀는 기생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자유와 예술의 상징으로 빛났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화려한 젊음도 끝없는 사랑도 언젠가는 쓰러져 갔다. 황진이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옛날처럼 기로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빛났고 사람들은 나이가 든 그녀를 찾아와 지혜와 노래를 구했다. 말년의 황진이는 대동강 비슷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후배 기생들을 가르쳤다. 단순히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당당한 기계와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여인의 몸이라 하여 얕보임을 당할지라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높아야 한다. 시와 노래는 너희의 무기다. 이 시기에 그녀는 더욱 깊은 시를 남겼다. 젊은 날의 시가 열정과 사랑을 노래했다면 노년의 시는 인생의 더섭음과 자유의 가치를 담았다. 그녀의 구절은 단순히 미인의 노래가 아니라 철학이 되었고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남겼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진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도 한다.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짧았을지라도 찬란히 불탔다는 것이다. 그녀가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그녀의 시는 후세에 전해졌고 그녀의 이름은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에 담겼다. 학자들은 그녀의 시를 연구했고 예술가들은 그녀의 삶을 노래했다. 무엇보다도 황진이는 여성의 자유와 존엄을 상징했다. 신분과 성별로 억눌리던 시대에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그녀는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 대동강 달빛 아래 그녀가 읊조리던 시조는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하다. 삶은 더섭고 사랑은 흘러가도 달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춘다. 그렇게 황진이는 떠났으나 그녀의 영혼은 예술과 자유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달, 곧 명월로서 우리 곁에 있다.